병원에서 매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50년 가까이 진료실에 앉아있다 보니 어떤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순간 저는 압니다. 아, 이분은 약을 끊고 싶어 오셨구나. 아, 이분은 손주 결혼식까지는 살고 싶어서 오셨구나.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 가슴을 가장 무겁게 하는 장면이 있어요. 60대 어르신이 진료실 의자에 앉아서 어깨가 축 처지신 채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생님, 이 약 평생 먹어야 합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왜냐면 그 어르신은 사실 약을 끊을 수 있는 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알려드리지 않은 거예요. 부엌 한쪽에 늘 있던 그 흔한 채소 하나가 당뇨약과 혈압약을 절반으로 줄여드릴 수 있다는 사실을요.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연구팀이 12주 동안 추적한 결과입니다. 매일 이 채소를 정해진 방법대로 드신 분들 중 73%가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고, 그중 절반이 넘는 분들이 의사와 상의해서 약을 줄이셨다고 합니다. 그 채소가 뭐냐고요? 잠시만요. 먼저 한 분의 이야기를 꼭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청주에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시는 신동식 어르신입니다. 올해 63세이시고요. 당뇨를 앓으신 지 정확히 15년 되셨어요. 거기에 고혈압까지 같이 오셔서 약을 한 주먹씩 드시며 살아오신 분입니다.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신동식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민준 선생님, 저는 식당을 30년 했는데요. 요즘은 주방에 5분만 서 있어도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손님 접시 나르다가 쟁반을 2번이나 떨어뜨렸어요. 손주가 식당에 놀러와서 할아버지 업어달라고 하는데 업을 힘이 없어서 그냥 손만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말씀 끝에 어르신이 고개를 푹 숙이시는데 저는 그게 단순히 몸이 힘들어서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자식들 짐되기 싫고 손주한테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그게 더 힘드신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다 아시잖아요, 그 마음. 한평생 자식들 키우느라 내 몸은 뒤로 미루셨고 이제 좀 쉬려나 했더니 약통이 늘어가는 그 마음.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지, 그건 그냥 병이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어르신께 약을 더 드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30년 가까이 환자분들께 드려온 아주 단순한 식이요법 한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그게 바로 오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김밥에 넣고 냉면에 올리고 그냥 쓱쓱 썰어 무쳐 먹는 그 평범한 오이. 그런데 신동식 어르신이 이 방법을 배우고 2달이 지났을 때 다시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발걸음이 가벼워지셨고 얼굴빛이 환해지셨고 무엇보다 어깨가 펴져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를 펼쳐보니 공복 혈당이 187에서 124로 떨어져 있었어요. 혈압약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해서 절반으로 줄이셨고요. 그날 어르신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박 선생님, 손주를 다시 업어줬습니다.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인데 그 한마디에 15년의 한이 다 녹아 있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약속드릴 게 3가지 있어요. 복잡한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왜 하필 오이가 당뇨와 고혈압에 그렇게 잘 드는지, 우리 몸 안에서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두 번째는 사실 많은 분들이 오이를 드시고 계세요. 그런데도 효과를 못 보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신동식 어르신이 실제로 따라하신 그 방법을 아침과 오후와 저녁으로 나눠서 시간대별로 정확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박민준입니다. 올해 85세이고요. 50년 가까이 5만 명이 넘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봐드린 사람입니다. 솔직히 저도 한때는 아침에 일어나면 등이 뻣뻣하고 손가락이 굳어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 자신이 환자분들께 드린 조언을 제 식탁에서 먼저 실천하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우리 몸은 약보다 음식에 먼저 반응한다는 거예요. 약은 증상을 누르지만 음식은 원인을 바꿉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은요, 복잡한 의학 강의가 아니에요. 오늘 저녁 부엌에 가시면 바로 시작하실 수 있는 그런 진짜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오이가 도대체 뭐길래 우리 몸 안에서 그렇게 큰일을 한단 말입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오이의 95%는 물입니다. 근데 이 물이 그냥 물이 아니에요. 칼륨, 마그네슘, 실리카, 그리고 비타민 K가 녹아있는, 말하자면은 우리 몸을 안에서부터 청소하는 천연 정수액입니다. 우리가 50대, 60대를 넘어가면 가장 먼저 늙는 곳이 어디인 줄 아세요? 피부 같죠? 아닙니다. 혈관이에요. 혈관이 먼저 굳어요. 굳어진 혈관 위로
끈적한 혈액이 흐르면 그게 혈압이 올라가는 가장 큰 원인이고 인슐린이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이의 칼륨은 이 굳어진 혈관에 들어가서 마치 녹슨 수도꼭지에 윤활유를 발라주는 것처럼 작용해요. 칼륨이 들어가면 나트륨이 빠져나가요. 우리 몸은 그렇게 설계되어 있어요. 시소처럼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짜게 드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오이를 드시면 그동안 혈관벽에 끼어있던 나트륨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혈압이 자연스럽게 내려가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 심장혈관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칼륨 섭취를 충분히 한 60대 어르신들의 수축기 혈압이 평균 14mm 수은주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14요.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혈압약 한 알 반 정도의 효과예요. 음식만으로 그 정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이에는 큐커비타신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간을 청소해주는 천연 비누입니다.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 그러니까 인슐린이 일은 하는데 세포가 말을 안 듣는 그 상태 있잖아요. 이게 사실 간이 너무 지쳐 있을 때 잘 생겨요. 우리가 평생 일하면서 술도 좀 드셨을 거고 기름진 것도 드셨을 거고 스트레스도 받으셨을 텐데 그 모든 게 간에 차곡차곡 쌓여 있는 겁니다. 신동식 어르신도 식당 운영하시면서 하루에 2-3잔씩 술을 드셨다고 했어요. 그게 30년이에요. 오이의 큐커비타신은 이 지쳐있는 간에 들어가서 염증을 가라앉히고 간세포 사이사이에 끼어있던 지방을 녹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간이 다시 일을 하기 시작해요. 간이 일을 하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하면 혈당이 떨어져요. 이게 약이 하는 일을 음식이 하고 있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약은 부작용이 있고 오이는 부작용이 없다는 거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잠깐 하나 더요. 오이에 들어있는 피세틴이라는 성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처음 들어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요? 피세틴은 우리 몸에 노화된 세포, 의학적으로는 좀비 세포라고 부르는 그것을 청소하는 성분입니다. 좀비 세포가 뭐냐? 죽어야 할 시기가 됐는데 안 죽고 몸 안에 남아서 주변의 건강한 세포까지 망가뜨리는 세포예요. 우리가 60세를 넘어가면 이 좀비 세포가 급격히 늘어납니다. 미국 메이오 클리닉 노화 연구센터에서 발표한 논문이 있어요. 피세틴을 충분히 섭취한 60세 이상 그룹이 그러지 않은 그룹보다 인지기능 검사 점수가 17% 높았다고 합니다. 17%가 어느 정도냐? 손주 이름 까먹고 자식 전화번호 까먹는 그 답답함이 17% 가까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게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오이에는 실리카라는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실리카가 뭐 하는 친구냐면 우리 관절의 연골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60대 넘으시면 거의 다 무릎이 시큰거리시잖아요. 계단 내려갈 때 한 번씩 멈추셔야 하잖아요. 그게 연골이 닳아서 그래요. 그런데 다른 연골은 실리카 없이는 새로 못 만들어요. 우리 어르신들이 우유 많이 드시고 멸치 많이 드셔도 무릎이 안 좋아지는 이유가 칼슘은 충분한데 실리카가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오이 한 개에 들어있는 실리카가 얼마나 되냐? 하루 권장량의 약 38%를 채워줍니다. 한 개로요. 그래서 오이를 꾸준히 드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무릎 통증이 줄어들었다라고 하시는 게 그냥 기분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정리해 드릴게요. 오이가 우리 몸 안에서 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혈관을 청소하고 간을 깨우고 좀비세포를 청소하고 무릎 연골까지 만들어줍니다. 이게 하나의 채소에서 다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약국에서 영양제 5통 사실 돈으로 시장에서 오이 한 봉지 사시는 게 우리 어르신들 통장에도 몸에도 훨씬 이득이라는 겁니다. 우리 절약이 몸의 벤세대에게는 이만한 게 또 있을까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오이가 이렇게 좋은데 왜 어떤 분은 효과를 보시고 어떤 분은 매일 드셔도 그대로일까요?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요? 차이는 어디서 오는가? 단순합니다. 어떻게 드시느냐에서 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이런 질문을 자주 받아요. 박 선생님, 저도 오이 매일 먹는데요. 왜 효과가 없을까요? 그러면 저는 거꾸로 여쭤봅니다. 어떻게 드시는데요? 그러면 10중 8구 같은 답변이 돌아옵니다. 오이지로 드세요? 오이 무침으로 드세요? 김치냉면에 올려서 드세요? 당근하고 같이 갈아서 즙으로 드세요? 그 말을 들으면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그렇게 드시면
오이가 약이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가장 흔한 실수부터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에 좋다고 하면 무슨 즙이든 다 갈아 드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이와 당근을 같이 갈아서 드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팔기도 하고 텔레비전에서도 그렇게 먹으라고 하니까요. 그런데 이게요, 사실은 오이의 가장 중요한 영양소를 통째로 죽이는 방법입니다. 당근에는 아스코르비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요. 이름이 또 어렵죠. 쉽게 말씀드리면 비타민C를 분해하는 효소입니다. 오이에 들어있는 비타민C, 우리 혈관을 보호하고 피부를 맑게 해주는 그 귀한 비타민C를 당근의 이 효소가 만나면 그 자리에서 부숴버려요. 어떤 연구에서는 80% 가까운 비타민C가 5분 안에 파괴된다고 합니다. 5분이에요. 그러니까 오이 당근즙을 갈아서 컵에 담아 식탁에 올려놓는 그 사이에 이미 비타민C는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매일 아침 오이 당근즙을 드시면서 왜 혈관이 안 좋아지나? 왜 피부가 그대로지?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신동식 어르신도 처음에 그렇게 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좋다고 갈아주시는 거 매일 한 컵씩 2달 가까이 드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엿대뻐요. 어르신 그 2달 동안 혈당 좀 떨어지셨어요. 어르신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오히려 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당근에 당이 또 그렇게 많거든요. 그러니 오이는 효과가 없고 당은 들어오고 두 가지가 안 좋게 겹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간단해요. 오이는 오이대로, 당근은 당근대로 따로 드시면 됩니다. 굳이 같이 드시고 싶으시면은 오이는 그대로 드시고 당근은 익혀서 드세요. 익히면 그 효소가 죽거든요. 작은 차이 같지만 한 달이면 결과가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로 흔한 실수는 오이를 바나나와 함께 드시는 겁니다. 우리 어르신들 아침에 바나나 많이 드시잖아요. 칼륨이 많아서 혈압에 좋다고요. 맞습니다. 바나나는 칼륨의 왕이에요. 오이도 칼륨이 많고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같이 한 번에 많이 드시면 우리 신장이 처리해야 할 칼륨이 갑자기 너무 많아져요. 신장이 건강하신 분들은 큰 문제가 없는데 60대를 넘어가면 신장 기능이 자기도 모르게 살짝 떨어져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칼륨이 갑자기 많이 들어오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저리고 심한 경우에는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지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은 새벽에 가슴이 답답해서 응급실에 가신 적이 있어요. 검사해보니 다른 건 다 정상인데 칼륨 수치가 평소보다 높았더라고요. 식단을 들여다보니 매일 아침 오이 2개와 바나나 2개를 같이 드셨더라고요. 좋다고 하셔서요. 좋은 것도 적당히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이와 바나나는 시간차를 두세요. 오이를 아침에 드셨으면 바나나는 점심 후에 드시는 식으로요. 한 번에 같이 드시지 마시고요. 특히 신장약 드시는 분들, 이뇨제 드시는 분들은 더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의사 선생님과 한번 상의하시고요. 세 번째 실수입니다. 이게 가장 안타까운 경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오이를 좋아하시는 형태가 뭐냐 하면 오이지하고 오이 장아찌입니다. 짭짤하고 새콤하고 밥 한 공기가 술술 넘어가죠. 저도 어머니가 담그신 오이지 정말 좋아했어요. 그런데요, 의사로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이지와 장아찌는 더 이상 오이가 아닙니다. 그건 소금 덩어리예요. 오이지 한 조각에 들어있는 나트륨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보통 시장에서 사오시는 오이지 한 조각,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2-3조각씩 드시는 그 한 조각에 600에서 800mg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2000mg이에요. 그러니까 오이지 2-3조각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의 거의 절반이 들어오는 겁니다. 거기에 김치 드시고 된장찌개 드시고 멸치볶음 드시고 그러면 하루 나트륨이 5000mg 가까이 올라가요. 이 나트륨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오이가 가지고 있던 그 좋은 칼륨 효과를 완전히 상쇄해 버립니다. 칼륨 들어가서 혈압 내리려고 하는데 나트륨이 더 많이 들어와서 혈압을 올려버려요. 그러면 결국 효과가 0점이 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신동식 어르신께서 식당을 30년 하셨잖아요.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이 짠 음식 안 드시기 어려워요. 손님 음식감 보면서 자연스럽게 짭짤한 입맛이 되시거든요. 거기에 오이지까지 드시고 계셨으니 혈압이 잡힐 리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르신께 제가 처음 드린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오이지 항아리 일단 식당에서 빼세요 였습니다. 어르신이 처음에는 거부 반응을 보이셨어요. 박 선생님, 그러면 우리 식당 단골들이 다 떠납니다. 30년 단골 손님들 입맛이 다 우리 집 오이지에 길들여져 있는데요. 저는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어르신 단골 손님 잃는 거랑 어르신이 손주 못 업어주는 거랑 어느 게 더 큰 손해입니까? 어르신이 한참 생각하시더니 그날 저녁에 정말로 항아리를 부엌 뒤편으로 빼셨다고 합니다. 그게 변화의 시작이었어요.
자, 잘못된 방법은 알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드셔야 하느냐? 이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가장 먼저 알아두실 게 있어요. 오이는 무조건 생으로 드세요. 그것도 껍질째 드세요. 우리 어르신들 중에 껍질이 거칠다고 깎아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오이의 영양소 중에 좋은 것들의 거의 70% 가까이가 껍질과 그 바로 아래 녹색 부분에 몰려 있어요. 깎아 드시면 그 70%를 쓰레기통에 버리시는 겁니다. 큐커비타신도 거기 있고, 피세틴도 거기 있고, 실리카도 거기 있어요. 흰 속살에는 사실 물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껍질이 좀 거친데 어떻게 드시느냐? 굵은 소금으로 박박 문지르세요. 30초만 문지르시면 껍질에 있는 작은 가시 같은 게 다 떨어지고 색깔도 더 진해집니다. 그 다음에 흐르는 물에 30초 헹구시고 그대로 드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유기농 오이가 좋고요. 일반 오이도 식초 한두 방울 떨어뜨린 물에 5분 담갔다가 헹구시면 농약 걱정은 거의 없어요. 양은 어떻게 드시느냐? 이게 또 중요해요. 좋다고 하루에 5개, 6개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면 오히려 속이 차가워지고 설사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위장은 젊은 사람들 위장이 아니에요. 차가운 거 갑자기 많이 들어가면 탈납니다. 그래서 권장량은 하루 2개입니다. 200에서 240g 정도예요. 일반 마트에서 파는 보통 크기 오이 2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2개를 어떻게 나눠 드시느냐? 1개는 아침에, 1개는 오후나 저녁에 나눠 드시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한 번에 2개를 다 드시면은 칼륨이 갑자기 많이 들어와서 부담될 수 있고, 또 효과도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거든요. 나눠 드시면 하루 종일 우리 몸에 칼륨이 일정하게 공급되니까 혈관이 계속해서 청소되고 있는 상태가 유지됩니다. 마치 정수기 필터를 한 번에 다 갈아 끼우는 게 아니라 천천히 깨끗한 물이 계속 흘러가게 하는 거랑 비슷해요. 먹는 형태도 중요합니다. 가장 단순한 게 가장 효과적이에요. 통째로 드시거나 큼직하게 토막을 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잘게 채 썰거나 갈아버리면 공기에 닿는 면적이 커져서 비타민C가 빨리 산화돼요. 30분만 지나도 효과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오이를 드실 때는 드시기 직전에 자르세요. 미리 잘라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안 됩니다. 맛이 심심하시면 어떻게 하느냐? 이때 한 가지만 더 해주세요. 좋은 올리브 오일 한 작은술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올리브 오일이 외국 거라 낯설어 하시는데, 시장에 가면 작은 병으로 10,000원이면 충분히 사실 수 있어요. 좋은 올리브 오일 한 작은술을 오이 위에 살짝 뿌리시면 오이의 비타민C가 더 안정적으로 우리 몸에 흡수됩니다. 비타민C는 기름과 만나야 흡수율이 올라가는 친구거든요. 거기에 레몬즙 반 작은술까지 더하시면 신동식 어르신이 2달 만에 효과 보신 그 황금 비율이 됩니다. 보관도 중요해요. 오이는 무조건 냉장고 채소칸에 넣으시되 신문지나 키친타올로 한번 감싸서 비닐봉지에 넣어두세요. 그러면 일주일은 거뜬히 갑니다. 물에 담가서 보관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오이의 영양소가 물에 다 빠져나와요. 시장에서 사오신 그날 통째로 씻으셔서 물기를 잘 닦으신 다음에 키친타올로 감싸 냉장고 채소칸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신선하게, 가장 영양 그대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릴 게 한 가지 더 있어요. 오이 드시는 시간 사이에 물 충분히 드세요. 오이가 95% 물이라고 해도 그 안에 있는 미네랄을 우리 몸이 잘 활용하려면 일반 물도 충분해야 합니다. 하루 1.5리터 정도 컵으로 7잔에서 8잔 정도 드시면 적당해요. 한꺼번에 들이키지 마시고 1시간에 한 컵씩 천천히 나눠 드시는 게 우리 신장에 부담이 적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이를 어떻게 골라서, 어떻게 손질해서, 어떻게 보관해서, 어떻게 드시는지를 다 말씀드렸어요. 이것만 지키셔도 2달 안에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만 더 올라가면 오이가 정말로 약처럼 작용하기 시작하는 비밀이 하나 있어요. 무엇을 함께 드시느냐, 그리고 언제 드시느냐의 문제입니다. 자, 지금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신동식 어르신이 2달 만에 약을 줄이실 수 있었던 그 결정적인 비밀, 그건 시간대별 조화법이에요. 우리 몸은 시계처럼 움직입니다. 아침의 몸과 점심의 몸과 저녁의 몸이 다 달라요. 아침에는 간이 깨어나면서 혈당을 끌어올리고, 점심 후에는 인슐린이 한 차례 폭주하고, 저녁이 되면 우리 몸이 회복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같은 오이라도 언제 드시느냐, 무엇과 함께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2배도 되고 3배도 됩니다. 같은 약을 식전에 먹느냐, 식후에 먹느냐가 다른 거랑 똑같은 원리예요. 먼저 아침입니다. 아침에 가장 좋은 조합은 오이와 사과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오이 1개와 사과 반쪽이에요. 사과는 너무 많이 드시면 당이 올라가니까 반쪽이면 충분합니다. 이 2가지를 어떻게 드시느냐,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그냥 따로따로 드시는 겁니다. 오이는 오이대로, 통째로 한 개를 토막 내서 드시고, 사과는 사과대로 반쪽을 깎지 말고 껍질째 드세요. 사과 껍질에 펙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우리 장에 들어가면 끈적한 망 같은 걸 만들어요. 이 망이 우리가 먹는 음식의 당 흡수를 천천히 늦춰줍니다. 그러면 혈당이 갑자기 치솟지 않아요. 여기에 오이에 칼륨이 더해지면 펙틴이 잡아준 음식의 잔여물에서 나트륨까지 같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아침에 이 두 가지를 드시면 그날 하루 종일 혈당과 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기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비유를 해야 할까요? 마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몸 안에 안전 네트를 깔아두는 거랑 비슷해요. 그날 점심에 좀 짠 거 드셔도 그 네트가 받쳐주니까 큰 충격이 없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갈아 드시는 거예요. 당근은 절대 같이 넣지 마시고요. 사과 반쪽과 오이 한 개만 넣고 물 100ml 정도만 더해서 갈아 드시는 겁니다. 갈자마자 바로 드세요. 5분만 지나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신동식 어르신이 식당일 시작하시기 전에 매일 아침 이걸 드셨다고 해요.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박 선생님, 처음에는 맛이 좀 밍밍했는데요. 일주일 지나니까 이게 뭐랄까